준비해 주셨죠? 예,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모두가 잘 알지 못하고 이름만. 이름 들어봤죠. 에피쿠로스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, 그러니까 아마도. 저희 컨셉이 그거였잖아요. 모두가 들어는 봤는데 그렇죠. 잘 모르는. 그래서 에피쿠로스 하면 그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. 나 학교 이름인 줄 알았어. 그래서. 예,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에 하면 이제 쾌락주의 뭐 이런 거 익숙하시잖아요. 일단 오늘은 에피쿠로스의 뭐 교리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얘기는 일도 안 하려고 합니다. 그냥 에피쿠로스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하고요.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생애랑 좀 약간 파격적인 행보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와 중상모략 이런 제목. 오, 중상모략. 중상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. 좋네. 그래서 어떤 중상모략을 당했는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. 제목에서만 하고 넘어갈 건데 쾌락 상태.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어디 놀러 가서 느끼는 쾌락이나 뭐 이런 그런 쾌락이 아니고 몸에 괴로움도 없고 영혼에 동요도 없는 상태를 쾌락 상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. 아파테이야? 아타락시 아닌가요? 하여튼 뭐 자 오늘 이 개념 이런 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아 근데 내가 지금 쾌락 상태가 아니네. 그렇죠. 지금 몸에, 괴로움 있으세요? 몸에 괴로움도 있고. 지금 배도 부르고 몸이 괴롭네요. 네, 그리고 영혼이 그냥 뭐 요동치는데. 아니 스승님이 영혼이 요동치면 어떡해. 아 그렇네요. 자 가보겠습니다. 자 일단 에피쿠로스는 이게 쾌락주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제 막 즐겁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번역을 굳이 좀 비슷하게 한다면 즐거움으로 번역해야 더 맞는 것 같고 이 즐거움이라는 게 좀 고통과는 상반되는 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좀 다가오실 것 같고 약간 평정심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? 아 그렇죠. 그것도 평정심? 가깝고요. 그래서 이제 뭔가 절제를 하고 뭔가 좋은 걸 하거나 아니면 뭐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즐거움 뭐 그죠, 이런 그죠. 거를 오히려 그런 쾌락을 얘기한다라고 정신적인. 보시면 될 거고 이 얘기 안 한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네요. 좀 해주십시오. 네, 하여튼 그렇습니다. 제가 그래서 좋아해서. 잘 아시다시피 제논의 스토학파와 금욕주의와 이게 세트입니다. 짝짝고 항상 같이 나옵니다. 1+1으로. 끝까지만 하고요. 에피쿠로스의 생애입니다. 이 양반은 기원전 341년에 태어났습니다. 270년에 돌아가셨고요. 요때가 이제 고대 그리스의 고전 시대 말기라고 하고요. 사실 그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전쟁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실 먹기 살기도 되게 힘들던 그런 시대였어요. 아테네 저 그리스 근방 이쪽에서 중심 국가라든가 이렇게 세력을 잡은 국가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되게 혼란하던 시대였습니다. 에피쿠로스 아버지는 문법 학교라는 데가 이렇게 그 당시에 되게 학교 이런 게 유행했는데 그 교사였던 네오클레스라는 분이고 어머니는 카이레스트라타.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름이 너무 발음들이 다 비슷하고 어렵더라고요. 이런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테네 시민권을 갖고 계셨고 아테나인들이 막 주변에 이렇게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었는데 그 중에 식민지 중에 하나가 이제 사모스 섬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주해 가서 살다가 거기서 에피쿠로스를 낳았습니다. 엄연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뭐 미국 가서 원정 출산하듯이 우리나라에서 안 낳고 사모스 섬에서 에피쿠로스를 낳았고요. 네, 사모아인입니다. 사모 아니고 사모스. 사모아는 뭐? 사모아인 아니고 사모스요. 드웨인 존슨이. 예,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이제 철학자가 된 이유가 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 썰은 뭐냐면 이제 14살 때부터 철학을 접했는데 문법학교 교사들이 이제 그 그리스의 서사시 헤시오도스의 글에 나오는 카오스를 설명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는 걸 보고 아니 선생님들 교사인데 왜 저걸 설명을 못하지? 그러면서 되게 큰 실망을 하고 내가 직접 배워서 이거 해결을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철학 공부에 들어서서 철학자가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 썰이고요. 두 번째 썰렁한 두 번째 설은 그냥 문법학교 고사를 하다가 데모크라토스의 책을 그냥 읽었는데 호기심이 가서 철학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. 뭐 이런 거에 철이 있습니다. 뭐 가능성은 두 번째 게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. 뭐 어떤 썰이건 별로 그다지 뭐 중요하지 않은 뭐 철학자만 한 것도 아니고 사실. 근데 이제 학교를 또 이게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걸 꼭 하고 싶잖아요. 또 자영업을 하고 싶잖아요. 그 레스보스 섬에 미텔레네에서 학교를 처음 한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에피쿠로스가 그렇게 막 늘 그 시대에 늘 하던 거를 이렇게 그냥 하는 이런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가르침이 좀 이상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도피를 합니다. 저 새끼 잡아라 했는데 이제 튀죠.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애를 맡겼더니 선생이 이상한 걸 우리 선생이 이상한 걸 가르치고 앉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이제 나름대로 독창적인 얘기들을 막 했나 봐요. 그래서 아나톨리스 엘레스 폰토스 연안 람프사코스에 가서 다시 학교를 시작합니다.
저 람프사코스는 일종 그래도 저기서는 좀 한번 큰 실수를 하고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눈치를 챘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요 시절에 이제 많은 피토클레스니 뭐 많은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게 되고 그래도 이제 사람이 좀 독특하긴 해도 성격이 모나거나 그러진 않았던 모양이에요.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좋아하고 그랬나 봐요. 그래서 이때 만났던 사람들이랑 나중에 아테네 가서 이제 아테네에서 학파도 만들고 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맥을 요 당시에 만들어냈다는 거죠. 32살 되던 해에 아테네로 돌아왔고요. 아테네가 이제 본토죠. 여기서 이제 자기 이름의 그 학교를 세우고 에피쿠로스 하면 정원이라는 그 명칭이 되게 중요한데 저기서 주로 이제 철학 토론을 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갑자기 죽음으로 아니 벌써 죽어요? 아니 끝나는 거야? 일단 뭐- 벌써 방송이 끝나버리네. 에피쿠로스 생애가 뭐 저기 아니 생애만 얘기해. 학교에서 막 하다가 이제 죽잖아요. 아. 죽으면 끝이죠. 노년에 참 안타깝게도 방광결석 방광에 돌이 생겨가지고 14일 동안 앓다가 72세 나이로 그래도 당시 치고는 상당히 오래 사셨죠. 당시고는 죽을 때 뭐 뜨거운 물 섞은 청동 욕조에 들어가서 뭐 쓴 포도주를 막 벌컥 마신 다음에 친구들한테 내 가르침을 좀 기억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당부의 첫 마디가 잘 있게 그리고 나의 가르침들을 기억하게. 이게 흔히 죽을 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근데 보통은 뭐 어떤 유명하거나 훌륭한 어떤 가르침이나 아니면 뭐 신학이나 뭐 이런 거인데 자기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죽습니다. 거의 뭐 본인 스스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잘 있게 우리 방송 좀 자주 들어주게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상이 그러면서 나 죽을 것 같아. 보통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자기 가르침을 에피쿠로스 학파의 학교인 정원, 뭐 학교 내 정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케포스라고 하는 정원은 근데 이 에피쿠로스 희한한 게 스토아 학파 학교, 플라톤 아카데미 다 있어. 아카데미아 되게 유명하잖아요. 다 있었는데 꼭 그 사이에 가운데 딱 이렇게 이디야 전략이네. 이디야 전략. 우리가 정점이다. 뭐 우리는 가운데야 뭐 이런 것 같은데. 중도다 우리는. 아니 중도라서가 아니라 아니 그런 거 아니야? 좌우가 아니라 우리가 센터병이네. 센터 핵심이야 이런 거죠. 학교도 센터이지. 우리는 구석에 지면 안 돼. 우리 센터에 있다. 뭐 이런 개념 같은데 자부심이 있었고요. 그래서 처음으로 여성을 받아들인 학교입니다. 그러니까 좀 남다른 생각과 좀 깨어 있는 그런 거였죠. 학교 정문에 이런 글씨가 써 있는데 나그네여 당신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 이곳에서 우리의 최고선은 쾌락입니다.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. 저 쾌락도 아마 즐거움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걸로 이해하셔야 맞을 것 같네요. 와서 놀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나그네들은 좋았겠네. 즐거움이 곳에 그렇죠. 배움의 즐거움 뭐 이런 거죠. 예, 그래서 이제 이 에피쿠로스가 가르침을 하고 막 이렇게 설파했던 것들이 시작부터 인기를 되게 많이 얻어요. 그러면서 에피쿠로스 학파도 막 되고 또 유행됐는데 이 정원 이 학교도 또 되게 오래 가가지고 6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. 에피쿠로스 축구도 뭐 2대 3대 4대 막 되게 많았고 그 수장들도 뭐 잘난 병들이 있었는지 막 엄청난 저서를 집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정원에서 독재자라는 소리도 듣고 뭐 그런 일들이 쭉 있었고 꽤 오래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지속이 되었고요. 인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막 지중해 넘어 세계 전체까지 많이 퍼졌다고 하고 그 로마의 그 유명한 키케로라는 사람은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폭풍처럼 이탈리아를 집어삼켰다 뭐 이런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심지어 막 스승이다 구세주다 막 신이다 이런 말까지 해서 막 에피쿠로스 숭배 현상도 엄청난 붐을 그 당시 일으켰다고 합니다. 느낌이 좀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몰락을 결국 겪게 되는데 기원 1, 2세기에 로마의 가치에는 그래도 에피쿠로스보다는 스토아 학파가 훨씬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밀어주기를 하면서 스토아 학파가 이제 나중에 득세를 하게 되고 기독교가 이제 확산되면서 기독교 이념이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세가 줄고 5세기에는 거의 소멸을 겪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가 아까 보시다시피 거의 뭐 신 얘기까지 나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방과 모함과 이런 것들을 벗게 되는데 종류별로 대표적인 것만 분류를 해보면 진짜 이거 좀 어디에 나누기도 애매한 무지성 비방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. 밑도 끝도 없는 건데 철학자 티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자연 철학자 중에 가장 후한무치한 자다. 사모스에서 문법 학교 교사인데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완고하고 다루기 힘든 자다. 말 안 들어 처먹는다 이런 모든 얘기. 살아있는 것 중에서. 네, 그렇게 저렇게 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
에피쿠로스의 책들이 다른 사람들의 저작을 짜집게서 모아서 쓴 거다라는 모함을 또 이게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챗GPT야. 깎아내려야 되니까. 저 철학자 티모는 티켓몬스터의 티모는 아니죠. 아닙니다. 아, 이거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? 굉장히 중요한 드립이었습니다. 굉장히 쉽지 않아요. 티몬이라고 써 있길래. 예. 이름이 티모이더라고요. 그 스토아학파의 뭐 포세이도니스 그 제자들 니콜라우스 뭐 할리카르나소스 디오니시오스도 에피쿠로스를 밑도 끝도 없이 막 다니면서 막 비방을 계속합니다. 나쁜 놈 새끼다 뭐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기록들이. 왜 저렇게 비방했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네요. 그냥 무지성 비방이 무지성 비방이기 때문에. 그냥 싫었던 거잖아. 너무 잘 나가서 싫었던 거니까. 그러니까. 잘 나가서 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했는데 걔만 인기를 많이 얻고 막 엄청나게 추앙을 받으니까. 그래서 나를 이렇게 비방하나? 누가? 알겠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예, 소티온의 디오클레스의 논쟁문들의 제12권에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 축제를 반박하는 걸 막 써가지고 축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축제를 벌이는 거를 싫어하는데 이 축제가 뭐냐면 에피쿠로스가 딱 죽기 전에 저런 얘기를 하고 죽어요. 매달 20일에 우리 학파를 기리는 어떤 그런 행사를 해라. 축제라고 부르는 행사를 하도록 해라라고 하고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거든요. 그래서 그걸 기리면서 매달 20일에 축제를 해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 매달 뭐 몇 월 달에는 무슨 뭐를 기리고 몇 월 달에 뭐를 기리고 뭐 이런 것까지 죽으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죽어요. 굉장히 디테일하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. 일종의 지금 그 강남이 제일 잘 나가는 학원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리스에 제일 잘 나가는 학원이니까 주변에 다른 강사들이 온라인 같은데 막 올리고 맞아. 막 하잖아요. 그렇게 한다. 비방글 올리고 막 그럼 댓글 쓰고 막 무지성 비방을 그 당시에도 이렇게 깎아내리는 걸 되게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. 에피쿠로스를 사회적으로 좀 매장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공격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죠. 에피쿠로스가 막 어머니랑 함께 집집마다 다니면서 죄를 정화시켜주는 주문을 외우는 짓을 했다. 보수도 원래 형편없게 아빠랑 함께 이제 글을 가르쳤는데 돈도 못 받고 이렇게 형편없는 애였다.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미신적인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하고 근본이 천하다 예를 들면 별거 아니다. 볼 게 없는 애였다. 뭐 이런 식의 심한 공격들을 또 했고요. 데모크로스의 원자론과 아리스토티포스의 쾌락론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가르쳤다라고 비방을 하면서 원류가 아니다. 오리지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공격을 했습니다. 에피쿠로스가 아테네에 태어난 게 또 아니잖아요. 아까 말씀드린 원정 출신을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진정한 아테나 시민이 아니다. 태생과 뭐 이런 걸 또 공격을 많이 했고 이게 뭐 에피쿠로스가 서신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. 여기저기 이제 편지를 쓰면서 뭐 거기에 어떤 편지 형식으로 써놓고 뭐 자연하게 뭘 설명한다거나 뭐 이상한 걸 막 엄청 설명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철학이나 이런 걸 많이 알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성에게 뭐 구세주 주인님 이런 이상한 낯뜨거운 아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를 밝히고 뭐 이렇게 추태와 주접을 떠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또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비슷한 얘기를 딴 데다가 뭐 이렇게 엄청 아부를 막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또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. 그 여자한테 막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하겠다 뭐 여기 보면은 나를 불러주기만 한다면 거기서 어디든 나는 3단 뛰기를 해서라도 달려갈 것입니다. 저거 재밌네요. 3단 뛰기. 3단 뛰기 그 저희 보면 3단 뛰기가 왜 나왔을까? 점프력이 좋았나 봐요, 에피쿠로스가. 그때 올림픽 있었나? 하면서 이렇게 3단 뛰기라는 표현이 3번 도우면 3단 뛰기인가? 아 이게 발을 탁탁탁 탁탁 3번 뛰는 거죠. 실제로 주석에 3단 뛰기를 그렇게 설명도 써놨더라고요. 아니 아테네는 올림픽의 그러니까요. 성지니까.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3단 뛰기를 3단 했었던 굉장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왜냐면 3단 뛰기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저게 뭔가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.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3단 뛰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. 이거는 레온테우스의 아내에게 저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야. 그러니까 불륜처럼 보인다는 거지. 근데 불러주기만 하면 3단 뛰기를 해서 달려간다.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 무조건이야 그 노래예요. 그래.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건데. 그런데 3단 뛰기로 달려간다. 3단 뛰기로 무조건 달려갈 거야.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에피쿠로스를 발정난 당시에 남자의 3단 뛰기 선수들이 주로 어떤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느냐를 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3단 뛰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. 그렇지. 천박한 걸로 보느냐. 거다, 뭐 이런 거 있지.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엄청 빠르다거나 뭐 여기 있겠죠. 그래서 3단 뛰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. 이 에피쿠로스가 얘기한 그 쾌락주의니까 그 쾌락에 대해서 이제 왜곡하는 음란마귀 공격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. 뭐 요지는 이런데 이걸 막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라고 막 되게 매도하는 비방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. 제일 심한 이제 비방은 뭐 스토학파가 당연히 대립되는 학파니까
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50톤의 음란한 서식을 썼다고 막 조작해가지고 야, 이때도 가짜 뉴스가 있었네요.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퍼뜨렸다고 합니다. 많이 떠들면 되죠. 자기 저서에서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음탕한 글을 되게 많이 썼다라고. 이제 제가 구체적이고 막 되게 다양하게 예시나 이런 걸 막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발췌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러면서 거짓말로 이제 많이 공격을 또 했다고 하고요. 그래서 참 에피쿠로스가 이걸 들었다면 엄청 열받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. 에피쿠로스를 막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삶 때문에 하루에 2번이나 토했고 많이 먹어서 토했다는 거예요. 밤늦게까지 벌어지는 저 철학 토론과 비밀 회합을 자신도 지긋지긋해했다 이렇게 사실은 싫으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쓴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모함을 되게 많이 받았고 아예 그냥 에피쿠로스가 가르친 애들도 막 매춘도 하고 뭐 그 기녀랑 동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퍼뜨렸고요. 이게 지금 오늘날 뭐 이런 거 되게 비슷합니다. 어떤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좀 잘 되는 사람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퍼뜨리는 것들이 되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고요.